예,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시사평론입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거짓 선동과는 타협이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김어준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에서 여러 가짜 뉴스로서 특히 문재인 시절 5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더 탐사라든가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부터 보면은 기존의 어떤 보수지라고 평가받았던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 이런 데가 오히려 팩트, 사실 보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뉴스는. 해외 뉴스는 조금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겨레나 경향이나 보도 태도가 역시 서방 진영의 언론을 그대로 따르고 국내 뉴스는 사실은 사실 보도는 조중동이 많이 하고 있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13일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겠다. 이런 법과 상황 한비자의 같은 어떤 법가주의적인 입장에서 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의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다. 이런 입장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죠?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든 아니든 보통 사람이라도 범죄자와 같이 단독 강화를 단독 개면해서 이야기할 게 뭘까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 집단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법치주의를 재차 강조를 한 건데 화물연대가 백기를 든 배경이 정부의 엄정 대응에 있다는 판단은 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부분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화물연대에는 노동자적인 성격과 자영업자적인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내가 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데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이니까 꼭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법을 배반하는 거짓 선동을 일삼는 자와의 타협이 없다. 이것은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짜 뉴스들이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도 많이 흔들었는데 세상을 혼란을 많이 주었죠. 혼용무도한 세상이었는데 예를 든다면 이재명이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보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가장 경악할 만한 이제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노동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 화물연대 사태로 본격화한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의 유연화와 함께 노동 현황과 관련된 문제로 지적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이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쨌든 가짜 뉴스와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